네, 반갑습니다. 제19회 참여뉴스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안은희입니다. 네, 이제 서서히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전보다 시원해진 탓에 기분은 좋지만 환절기인 만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다음 TV팟으로 7시에 저희가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에 참여TV를 검색하셔서 봐주시면 되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9회 참여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는 바닷가가 떠오르는데요. 바닷가를 가보면 청년들의 버스킹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참여TV에서는 부산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버스킹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아직 늦다이가 채 가시지 않은 광안리밤의 노랫소리를 저희 참여TV가 즐기러 나왔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문화의 세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버스킹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디밴드 스웨그라는 혼성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혼자 조금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기타 치는 웨하스라는 예명으로 그냥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겸 싱어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 통기타 노래 동아리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타 배우고 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 때문에 잠깐 쉬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기타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연습하고 했던 게 이제 길거리 나와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버스커들이 많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거를 들어야 될지 모르고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을 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이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버스커들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자리도 이렇게 넓다 보니까 또 신청제를 하는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공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서울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버스커들에게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안리만 보면은 그래도 전기 같은 걸 떼서 쓸 수 있는 데가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해운대나 뭐 이런 데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많은 버스커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지 전기를 따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동식 건전지로 쓰는 앰프를 사용하는데 버스커들한테 앰프 같은 거,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은 많은 이제 장비나 그런 것도 돈에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킹을 하는 뮤지션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옆이라서 뛰러 운동하러 나오면은 이렇게 주말에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잠시 서서 보는 정도, 그 정도예요. 야경 좋은 광안대교가 옆에 있으니까 또 바다 앞에서 공연하면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버스킹도 공연인데 좀 시민들끼리 약속 아닌 약속을 해서 좀 공연하고 그럴 때 앞으로 사이에 안 지나가고 그런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공연을 보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또 이렇게 참가자를 위한 또 공연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쳐. 이곳 광안리 해변가에는 주말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버스킹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더위도 날려버리며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참여TV의 이하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버스킹을 들으니까 저도 직접 가서 듣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오늘 바닷가에 가서 버스킹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10년 하야리아 미군 기지가 부산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이후에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부산 시민공원이 만들어졌는데요. 부산의 숨통을 다시 되찾기 위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환 운동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90년대는) 이곳이 미군 기지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주한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반환하는 이 반환운동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들어와서 이 반환이 결정되고 그리고 난 이후는 이 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때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부 뭉쳤죠. 그래서 시민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이 공원을 만드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이 부산 시민들에게 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상 반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이만큼. 남이 이만큼. 옳지. 네, 100년간 숨을 쉴 수 없었던 부산의 숨통이 이제는 부산 시민공원을 찾는 부산 시민들의 발길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는 생명평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부산 YMCA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으로는 150여 년 전에 시작한 세계적인 단체고 한국은 한 11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은 1945년에 설립이 돼서 71년째 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금 동안 어떠한 좀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YMCA는 이제 기독교 단체로서 기본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협력, 에큐메니컬 운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청년 단체로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그런 쪽에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제 소비자, 교통 운동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시민사회 교육 이런 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청소년 YMCA도 있는 걸 봤는데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청소년 운동은 YMCA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위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를 꾸려서 규모 있게 조직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YMCA도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여름, 겨울, 그다음에 평소에도 예를 들면 이제 선거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소량의 공부하고 지회에 다 합해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YMCA가 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앞으로는 이제 청소년 청년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나 청년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특별한 문제, 특별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공유 공간 제공 이런 것을 통한 허브 역할을 주력할 생각입니다. 부산 YMCA가 부산 지역을 위해서 좀 하는 활동을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있으신지? 지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고리 원국의 문제라든지 주피터 프로젝트 대응 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연대돼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생각이고,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무역 캠페인을 좀 활발하게 펴나가고. 이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여 TV 아니면 이렇게 시민 부산의 시민 그건 아니겠다.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이 참여 TV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참여연대 시민단체에서 만든 이런 공간이잖아요.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해야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그런 미디어로 발전해야 하는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청소년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한을 달랜 일본군 위안부 해원 상생 한마당이 연안부두 한켠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본군 위안부 해원 상생 한마당을 통해 지난 시대의 역사적 상흔을 추진하고 3단 화해와 연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8월 20일에 에너지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에너지의 날 캠페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캠페인이 22일 오후 4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역 착한 에너지 난장을 주제로 태양광 발전기 체험, 자연 방향제 만들기, 자원 재활용, 초 만들기 교육 등의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적정 기술 체험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속 가능 에너지를 위한 신고리 56 호기 시민 캠페인과 전국 동시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늘어난 에너지 사용은 대기 오염을 심화시켜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합시다. 네, 다음은 지난 참여 뉴스에서 LCT 수사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LCT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전해드리기 위해 윤일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꿈슈가 진행하는 LCT 대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참여 뉴스에서 이제 LCT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LCT 사업 문제에 대한 대담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수님, 윤일성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윤일성 교수입니다. 전공은 도시사회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부터 해운대 관광 리조트 현재 LCT 사업에 대해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문제 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LCT 사업의 초기 문제들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LCT 사업은 특혜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특혜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아파트를 허용해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 사업은 허남식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고요. 네.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 리조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아파트가 무슨 관광 인프라? 그렇죠. 근데 사업이 중간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공공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부동산 업자의 수익을 도모해준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군 부대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사유지와 한국 콘도를 이제 매입을 해서 틀을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싼값으로 개발업자에게 팔았죠. 개발업자는 시가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 토지를 인수를 했고요. 그것도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개발업자가 그 부지의 일정 부분을 도로나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은 도로나 공원을 부산도시공사의 비용으로 건설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약식으로 했고요.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예상되는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개발업자가 교통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시합니다. 네. 가령 서울 잠실에 지어지는 서울 롯데월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롯데가 약 2,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서울시에 내어놨습니다. 그거로 교통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정책들을 썼거든요. 네. 근데 우리 부산은 전혀 부산시 비용으로 교통 문제 악화를 풀어야 됩니다.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혜와 의혹들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혹들이 이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와 의혹을 이제 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은. 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검찰 수사 현황을 보면은 크게 검찰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기 대출 혐의입니다. LCT 사업자가 부산은행에 사기 대출 신청을 했고 부산은행이 받아들여서 이상한 내용과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LCT가 설계업체나 다른 용역업체에게 일단은 그 비용을 주고 비용 일부를 회수를 해서 그거를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자금 용처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혐의는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입니다. 사전 분양이나 뭐 경쟁률 조작이나 이런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잘 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이런 부산의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 등 이런 변화 문제가 많이 발생들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신다면. 저는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토건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건 도시. 예. 토건 도시라는 것은 지방 정부가 개발업자의 이익을 충실히 보증해주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노후지들이 개발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커넥션들이 가동되는 거죠. 저는 그런 좋지 못한 사회적 관계를 토건적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부정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관계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부정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서의 부패를 드러내야 됩니다. 당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부산 시민들이 좀 알기는 힘든 부분 같아요. 좀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고 신문을 그렇게 또 이렇게 보지 않으면 LCT 뭐지?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부산시는 토목 개발의 길을 부산 발전의 길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죠. 가용한 자금을 토목 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뭐 동부산, 서부산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경제는 지난 10년 넘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토목 개발의 길이 부산 발전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예산을 토목 개발이 아닌 다른 부분에 써서 부산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이 이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받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런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산의 경우를 보면은 주로 개발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었어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펼쳐야 됩니다. 민간 개발업체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지식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시민의 이해를 담보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개발업체 이익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산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부산의 경관을 보면은 잘못된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로 인해서 좀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산을 이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 개발의 발전 노선이 아닌
다른 발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생에 주안점을 둔 발전 방향입니다. 건설업체, 개발업체에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발전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시민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팍팍합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경제 분야에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가용한 자원들을 써야 되겠죠. 그게 우리 부산이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방향에 대한 절실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이랑 도시개발에 이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과 노력을 많이 힘써 주신다고 이제 많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 참여TV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부산이 개발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말하는 건축가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독이 묻습니다. 정기용 건축가에게. 건축 인생 35년을 총 정리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감독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전시회를 왜 준비하십니까?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가는 개발업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건축가는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 생산자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료 건축가들과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건축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그 말씀 의미는 그만큼 이 사회에,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전문가들이, 건축가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가, 토목공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시민의 이익, 공공성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 사수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렬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저도 많이 배웠고, 보시면 시민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부산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또 알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운대 LCT의 특혜와 비리를 엄중히 수사하여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아파트인 만큼 정직한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8월 하반기 부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청년 저널리즘 캠프가 9월 1일부터 열립니다. 부산 지역 언론인 지망생들에게 강연과 멘토링 취재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2016 청년 저널리즘 캠프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부산시 역할토론회가 31일 19시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열립니다.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여성인권대학 차별편견 배제를 말하다가 9월 6일부터 열립니다. 여성 혐오 논쟁으로 드러난 젠더 폭력과 불평등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에 대해 듣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의 통일을 배달해드립니다. 학교 평화 통일 강사 양성 과정이 9월 20일부터 열립니다. 평화와 통일을 전하는 평화통일 전도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민 참여 영상 부산 20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 재밌는 영상 등 보내시고 싶은 영상을 아래 참tv1119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참여 뉴스를 맡은 지 4번째가 되는데요.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회 참여 뉴스는 9월 8일입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